영국 최고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 수학여행 때문이었죠. 차라리 아프리카가 낫다는 학부모들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이들의 SNS에는 충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최고 교환학생 가고 싶다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300만을 돌파하며 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엘리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일주일간의 경험.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체스터필드입니다. 영국 서섹스에 있는 세인트 마가렛 아카데미라는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5대째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체스터필드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어요. 학교 강당에는 졸업반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발표되는 졸업여행 목적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작년 선배들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하버드 대학교를 다녀왔고, 재작년에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과 소르본 대학교를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절친한 친구 올리비아 옆에 앉아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지더군요. 학생 여러분, 올해 졸업여행 목적지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저는 당연히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들이나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들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올리비아가 제 팔을 잡으며 소곤거렸습니다. 오마이갓, BTS의 나라잖아. 정말 대박이야. 그제야 알았어요. 올리비아가 평소에 케이팝을 좋아했다는 걸 말이에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의 노래를 종종 듣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클래식이나 전통적인 영국 음악을 더 좋아했고, 케이팝이야 유명하다고 들어봤지만, 그것 말고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는 것도 들어봤지만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뒤에서 제임스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도 이상한데 하필 한국이라니. 일본이라도 가면 사무라이 문화라도 볼 텐데 말이야.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배들은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견학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러 한국에 가는 거지? 한국에 그런 유명한 대학이나 문화유산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리라는 친구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저처럼 전통적인 서구 교육을 받은 학생이었거든요. 셰익스피어나 찰스 디킨스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타입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웅성거림을 제지하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교육 시스템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라고 해봤자 스마트폰이나 게임 정도 아닐까요? 그런 걸 배우러 굳이 아시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소피아라는 친구만이 약간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녀는 평소에도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임스, 그런 생각은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하지만 제임스와 해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해리가 말했습니다. 소피아, 너는 모르겠지만 에밀리와 나는 정통 클래식 교육을 받았어. 셰익스피어, 디킨스. 그런 게 진짜 문학이고 문화지. 저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해리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조금씩 생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이 저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당에서 나오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특별한 나라일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다음 날 오후 4시 학교 회의실에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서 졸업여행 소식을 전하자마자 어머니께서 바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회의실에는 2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어머니 캐서린은 대형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시고 아버지 찰스는 하원 의원이십니다. 그 밖에도 은행장, 대사, 대기업 임원들까지 영국 상류층 인사들이 총출동한 셈이었죠. 저는 복도에서 살짝 엿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심각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학부모 여러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번 한국 방문은 교육부에서 적극 권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자 제임스 아버지인 윌리엄 경이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그분은 런던 금융가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그렇다면 한국 선택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검증된 문화권을 방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께서도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에밀리는 옥스퍼드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과연 한국 방문이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군요. 한국에 어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현재 디지털 혁신과 교육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그리고 창의적 교육 방법론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리 어머니인 마가렛 부인이 반박하셨어요.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셨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인문학적 소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서구 문명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학부모들의 우려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거죠. 둘째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거였어요. 셋째는 안전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북한과 분단 상황이라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결국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어요. 이미 교육부와 외무부에서 승인이 난 사안이며 영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조금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들이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야, 솔직히 아빠도 잘 모르겠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이야. 케이팝이 유명하다고는 들었지만 그것 말고는. 어머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박물관 일을 하다 보니 여러 나라 문화를 접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별로 없어. 고구려, 백제, 신라 정도. 그것도 중국사 공부하면서 잠깐 스쳐 지나간 정도야.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아시아사를 배울 때도 주로 중국이나 일본 위주였거든요. 한국은 정말 어떤 나라인지 감이 안 와요. 그때 아버지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보는 건 어떨까? 아빠도 궁금해지는구나.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이길래 교육부에서 이렇게 적극 추천하는 건지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과연 제가 그곳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옥스퍼드 진학에 도움이 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씩 호기심도 생기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당일인 일요일 오전 9시, 히드로 공항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배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출국장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께서 제 가방에 응급약품을 잔뜩 넣어주셨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 손에 국제전화가 가능한 위성전화까지 쥐어주셨습니다. 에밀리아, 뭔가 이상하거나 위험하면 즉시 대사관에 연락해. 아빠가 외교부 사람들과도 미리 연락해뒀으니까 걱정 말고 연락하면 돼. 저는 부모님의 과도한 걱정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출국 대기실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분위기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들고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에밀리, 나 진짜 기대돼. 한국 화장품도 사고 싶고, 케이팝 굿즈도 사고 싶고. 그리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 치킨이랑 떡볶이 같은 거 말이야. 하지만 제임스와 해리는 정반대 반응이었어요. 제임스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너는 그런 거나 좋아하니까 그렇지.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을 원한다고. 아시아 문화를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해리도 거들었어요. 맞아. 에밀리와 나는 클래식한 교육을 받았잖아. 셰익스피어, 디킨스, 바이런. 그런 게 진짜 문학이고 문화지. 한국에 그런 수준의 문학이나 철학이 있을까?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임스, 해리, 그런 생각은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말이야. 제임스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런 건 그냥 엔터테인먼트일 뿐이야. 진정한 교양과 지식은 서구 문명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쌓아온 철학과 예술의 전통 말이야. 저는 그 순간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제임스와 해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건 거의 다 서구 문명에 관한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피아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탑승 안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12시간 후에 제가 도착할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비행기 안에서도 친구들 간의 의견 차이는 계속됐어요. 올리비아는 한국어 회화책을 꺼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제임스와 해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크다. 과연 내가 그곳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옥스퍼드 진학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하지만 어쩌면 이번 기회에 내가 모르는 세상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보자. 기내식이 나올 때쯤 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한국까지 12시간이나 걸린다니. 정말 먼 나라구나. 그런데 그렇게 먼 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나 음악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전히 확신은 없었지만요. 올리비아가 제게 이어폰을 하나 건네며 말했어요. 에밀리, 한국 노래 한번 들어볼래?
정말 좋은 곡이 있거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이어폰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한국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12시간 후면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디게 될 거예요.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통로가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마치 미래의 영화의 세트장 같다고 할까요? 올리비아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와, 에밀리. 이거 정말 한국 맞아? 너무 깨끗하고 멋있는데? 제임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데?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 아닐까? 속은 다를 거야. 입국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천장에서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4K 화질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해리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좋잖아. 정말 그랬어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도 나름 현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낡아 보였거든요. 입국 심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길게 줄을 설 각오를 했는데 안내 직원이 다가와서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단체 관광객분들은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라니.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니 정말 10초 만에 통과가 됐어요. 히드로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만 2시간씩 걸리는데 말이에요. 소피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기 여권을 들여다봤어요. 미쳤어. 이게 정말 가능해? 화장실에 잠깐 들렀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변기 뚜껑이 제가 다가가자 자동으로 열렸거든요. 그리고 변기 시트가 따뜻했어요. 런던의 추운 화장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비데까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더군요. 올리비아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흥분해서 말했어요. 에밀리, 여기 화장실 완전 미래야. 변기가 자동으로 물도 내려주고 음악도 나와. 수화물을 기다리는 동안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해봤는데 속도가 엄청났어요. 히드로 공항 와이파이는 느려서 사진 하나 올리기도 힘든데 여기서는 동영상도 끊김없이 재생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공항 한쪽에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이 있더군요. 무료로 한복도 입어볼 수 있고 전통 음악 공연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서예 체험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에밀리, 이거 봐. 공항에서 이런 문화 체험을 무료로 해주다니. 히드로 공항에는 이런 거 없잖아. 정말 그랬어요. 런던 공항은 면세점이나 카페 정도만 있는데 여기는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거든요. 게다가 곳곳에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냥 휴대폰을 올려두기만 하면 저절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올리비아가 신기해하며 자기 폰을 올려뒀는데 정말 충전이 됐어요. 와, 이거 완전 신기해. 케이블도 필요 없고. 히드로 공항에서는 콘센트 찾기도 힘든데 여기는 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나와서 우리를 맞이한 건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었어요. 모두 우리 또래로 보였는데 정말 밝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맨 앞에 선 여학생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세인트 마가렛 아카데미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국제고등학교 3학년 지민이에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버디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민이의 영어 발음이 저만큼이나 좋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지민이가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에밀리 씨, 영문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들었어요. 저도 영문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지민이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 버스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교통 상황이 어떤지, 몇 분 후에 숙소에 도착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서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줘요. 심지어 몇 분 후에 도착할지도 정확하게 예측해주고요. 해리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에밀리, 런던에서는 교통체증에 걸리면 언제 도착할지 전혀 모르는데. 신기하네. 숙소에 도착해서 또 놀란 게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24시간 운영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냥 작은 가게가 아니라 마트 수준으로 큰 곳이었죠. 들어가 보니 따뜻한 음식부터 생활용품, 심지어 우산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택배도 받을 수 있고 공과금도 낼 수 있고 심지어 콘서트 티켓까지 예매할 수 있다고 지민이가 설명해 줬어요. 영국에서는 각각 다른 곳에 가야 하는 일들을 여기서는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오늘 경험한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인천공항의 놀라운 시설들, 자동 입국 심사, 친절한 로봇, 그리고 15분 만에 도착한 배달 음식까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에 불이 켜져 있고 도로에는 질서정연하게 차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어쩌면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한국 학생들이 저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명동이랑 강남 구경 가실래요? 금요일 저녁이라 정말 볼거리가 많을 거예요. 제임스가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밤에 나가도 안전한가요? 런던에서는 저녁 9시만 되면 위험해지는데.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새벽 2시까지도 완전히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저도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런던에서는 해가 지면 혼자 다니기 조심스러운 지역이 많았거든요. 특히 여학생들은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저녁 8시에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관광객들, 심지어 할머니들까지도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여학생들끼리만 다니는 그룹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올리비아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저기 봐. 저 여자분 혼자서 조깅하고 있어. 정말이었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한 여성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었거든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댄스팀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둥글게 둘러서서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자 사람들이 모자에 돈을 넣어주는 모습도 보였고요. 해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런던에서 이런 거리 공연을 하면 소매치기들이 몰려들 텐데 여기는 정말 다르네. 우리는 유명한 떡볶이 집에 들어갔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했고 알바생들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여기 몇 시까지 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새벽 4시까지 한다고 하더군요. 주말에는 5시까지 한다고요. 새벽 4시까지 영업이라니.
런던에서는 레스토랑이 밤 8시면 문을 닫는데 말이에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창밖을 구경했어요.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총을 들고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시민들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국 경찰은 총을 안 가지고 다녀요? 제가 지민이에게 물어봤어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필요 없어요. 치안이 워낙 좋으니까요. 경찰이 시민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런던에서는 경찰이 기관총을 들고 다니는 게 일상인데 여기서는 경찰이 마치 동네 아저씨같이 친근해 보였거든요. 밤 11시가 되어 강남으로 이동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이 시간에도 지하철이 운행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이 정말 깨끗하고 밝았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용히 자고 있을 뿐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거든요. 런던 지하철에서는 낮에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말이에요. 강남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클럽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싸움이나 소란도 전혀 없었어요. 소피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전혀 위험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 정말 그랬어요. 오히려 축제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도 놀랐어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알바생이 혼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여자 알바생이었어요. 혼자서 야간 근무해도 괜찮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전혀 무서울 게 없어요. CCTV도 많고 경찰서도 가깝고 뭔가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택시보다 지하철이 더 빨라요. 아직 운행하거든요. 정말로 새벽 1시에도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말이에요. 숙소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오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진짜 자유 아닐까? 제임스가 말했어요. 두려움 없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인 것 같아. 저도 완전히 동감했어요.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런던에서도 시민들이 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면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진짜 선진국이란 GDP나 역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가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한국은 저에게 안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이 섭씨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작년 여름 런던 폭염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거든요. 그럼에도 예정대로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전까지는 아시아의 궁궐이라고 해봤자 중국의 자금성 정도만 떠올렸었어요. 한국에도 그런 역사적 건축물이 있다는 걸 제대로 몰랐거든요. 경복궁 입구에서 한복을 입은 가이드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첫 설명부터 놀라웠습니다. 이 궁궐은 139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죠. 제임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500년이 넘는 왕조라고? 영국 왕실보다 더 오래됐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그렇게 긴 역사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궁궐 안으로 들어가 구경을 하는데 37도의 폭염인데도 그리 불편하지 않더군요. 곳곳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고 중간중간 미스트가 나오는 쿨링존도 있었어요. 시원한 물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죠. 올리비아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한복 정말 예쁘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도 관람하기 편하네. 가이드분이 한복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덧붙였어요. 한복의 곡선미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한국인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관광객분들이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을 특별히 운영하고 있어요. 창덕궁 비원에서는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원의 아름다움도 환상적이었지만 야외인데도 전혀 견디기 힘들지 않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 정원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무 하나, 돌 하나도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배치한 것이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영국 정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국 정원이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한국 정원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했죠. 그날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5천년 역사의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규모와 수준이 대형 박물관 못지않았거든요. 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나서야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활동했는데 더위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 경복궁의 그늘막과 쿨링존, 창덕궁의 시원한 휴게 공간, 레스토랑과 박물관의 완벽한 냉방, 심지어 이동하는 버스와 지하철까지 모든 곳이 여름철을 대비해서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임스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런던에서는 30도만 넘어도 다들 녹아내리는데 여기는 37도인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잖아.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어디를 가든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어. 이게 바로 시민을 배려하는 시스템이구나.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런 문화를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단순히 기술이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넷째 날 드디어 서울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영국에서 명문 교육을 받은 저희들이 한국 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어요. 건물이 정말 현대적이고 아름다웠거든요. 유리와 강철로 된 세련된 디자인이 마치 대학교 캠퍼스 같았어요.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도서관이에요. 24시간 개방하거든요. 도서관에 들어서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3층 높이의 거대한 공간에 수만 권의 책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최신 컴퓨터와 태블릿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24시간 개방이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시험 기간에는 새벽에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AI 학습실이에요. 지민이가 안내한 곳에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튜터와 대화하며 공부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수준에 맞춰 개인 맞춤형 학습이 진행되고 있었죠. 해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게 정말 고등학교 시설이에요?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 갔을 때도 놀랐어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뷔페식이었는데 음식의 질이 정말 좋았어요. 이 모든 게 무료라고요? 올리비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대부분이 3개 국어 이상을 구사했거든요. 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해요. 한국 학생 태연이가 평범하게 말했어요. 제임스가 당황하며 속삭였어요. 에밀리, 우리는 영어와 프랑스어만 하는데. 오후에는 수업 참관이 있었어요. 수학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3차원 그래프를 그리며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더군요. 이게 정말 고등학교 수준이야? 우리 학교에서 수학 1등인 소피아가 당황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푸는 문제는 정말 어려워 보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아무도 떠들지 않았고 모두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질문도 활발했고 토론 수준도 정말 높았죠.
수업이 끝나고 민준이가 저희에게 물어봤어요. 영국 학교는 어때요? 수업 방식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솔직히 대답하기 부끄러웠어요. 우리 학교는 전통이 있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날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한국 학생들과의 즉석 토론이었어요. 주제는 미래 사회 리더십이었는데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영국식 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영국팀이 먼저 발표했어요.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했죠. 제임스와 해리도 셰익스피어와 처칠을 인용하며 멋있게 발표했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발표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민이가 시작했습니다. 전통적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협업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해요.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수아가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의 정문화와 서구의 효율성을 결합한다면 더 인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이 가능할 거예요. 태연이는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했어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보면 다문화 팀워크를 잘 이끄는 리더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저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판정 결과는 한국팀의 압승이었어요. 토론이 끝나고 올리비아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나 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영국의 전통만을 강조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글로벌한 시각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방과 후 활동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어요. 음악실에서는 학생들이 클래식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는 학생의 실력이 런던 음악원 학생 수준이었거든요. 미술실에서는 학생이 유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 솜씨가 정말 전문가급이었어요. 로봇 동아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죠. 제임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게 정말 고등학생들이 한 거야? 해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에밀리, 우리 학교랑 차원이 다른데.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닫게 됐거든요. 영국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학생들의 실력과 열정을 보니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의 자만심이 완전히 무너졌다. 한국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을까? 이제 저에게는 한국 학생들이 정말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섯째 날,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그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호텔 로비로 내려갔는데 제가 실수로 가방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쏟아버린 거예요. 여권, 항공권,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지원 관련 서류들까지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 안 돼. 저는 당황해서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호텔 직원분이 즉시 달려와서 도와주셨고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도 모두 와서 함께 서류를 주워주시더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고 있다니. 지민이가 달려와서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괜찮아요. 에밀리 씨 놀라셨죠? 네, 괜찮아요.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정리되는 걸 느꼈어요.
지난 며칠간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인천공항의 첨단 시설들, 밤거리의 안전함, 폭염 속에서도 편안했던 모든 순간들,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까지. 지민아,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 나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관심도 없었고. 지민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정말 많이 배웠어.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나는 완전히 바뀌었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우리가 정말 우물안개구리였구나. 해리도 말했습니다. 영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았어. 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지민이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이거 한국 전통 놀이개예요. 언니가 한국을 기억할 때마다 보세요. 고마워, 지민아. 나, 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 그리고 내년에 교환학생으로 올 수 있을까? 정말요? 지민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대환영이에요. 그때까지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와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나 내년에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고 싶어요. 에밀리, 갑자기 왜?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진짜 교육이 뭔지 알았어요. 진짜 선진국이 뭔지도요. 옥스퍼드도 좋지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오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한국어도 배워야겠네. 어머니가 지지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일주일 전에는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이제는 낡고 불편해 보이더군요. 올리비아가 제게 말했어요. 에밀리, 너 정말 많이 달라졌어. 더 겸손해지고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달까? 고마워, 올리. 나도 그렇게 느껴. 집에 돌아와서 저는 즉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았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작고 어리석었는지도요.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과 전통, 효율성과 인간미를 모두 갖춘 곳이라는 걸 배웠어요. 해시태그 한국사랑, 해시태그 교환학생 준비 중, 해시태그 세상은 넓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어요. 친구들이 모두 놀라워했거든요.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4달이면 드디어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가게 됩니다. 지민이가 공항에서 마중 나온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한국어로 인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옥스퍼드의 자존심은 사라졌지만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겸손한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학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여행 중에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거나 인사이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클릭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